모 병원에 개인 병실이 있다. 전문가들이 붙어서 봐주실 수 있다. 유명한 대형 병원의 전담 의료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람, 바로 전청조였습니다. 전 씨는 암 투병 중이던 남현희 씨의 고모부 가족에게 호언장담했는데요. 심지어 고가의 치료기기와 항암 치료제까지 갖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. 남 씨는 이런 전 씨의 마술을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. 또 드러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의 끝은 어디일까요? 오늘 경찰 간담회 있었잖아요. 거기서 이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죠. 네, 일단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. 전청조 씨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고소고발 접수된 게 총 17건입니다. 지난주보다 6건 늘어난 숫자인데 이 중에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경우가 2건입니다.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전청조 씨 사기 행각 피해자가 23명, 피해 규모가 약 28억 원입니다. 일단 경찰은 그 남현희 씨와의 추가 대지 신문도 한 번 더 할 그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. 남현희 씨가 이미 제출한 벤틀리 차량 또 에르메스 샤넬 가방을 비롯해서 48점을 압수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나는 시한부 환자다.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청조가 남현희 씨의 고모부에게 제가 시한부 환자입니다. 이러면서 또 접근을 하면서 사기를 쳤던 모양이에요. 그 녹취 전청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병원에 제 개인 병실이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붙어서 봐주실 수 있고요. 또 사이드로 봐줄 수 있는 의사들도 위암 전문의들로 세팅은 해드릴 수 있어요. 이거 한 사이클에 3억 정도 해요.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 들어올 수 없는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. 예. 이게 뭐냐면 지난 2월에 이 전청조하고 이 남현희 씨의 고모부의 딸과 나눈 대화입니다.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전 씨하고 고모부의 딸 남 씨가 무슨 얘기를 한 얘기는 남현희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고모부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전청조가 그러면 다른 대학병원에 원장도 알고 있고 나도 내가 개인 병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담 의료팀까지 붙여줄 수 있다. 왜냐하면 나도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청조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귀한 어떤 고가의 치료기기 또 치료제도 가져와 있고 이게 한 사이클 그러니까 치료 한번 받는데 3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건데 자기가 특별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 남현희 씨의 그러니까 고종 사촌인 거죠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남현희 씨는 이 얘기를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잖아도 이제 말기암 환자 행세를 하면서 벌인 사기 행각이 또 뭐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종류별로 모든 사기를 다 쳤기 때문에 시한부 사기도 참 전청조한테는 어울립니다. 본인이 시한부를 살고 있다. 곧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어떤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 지인이 듣다 보니까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. 네, 그래서 막 공감도 해주고 힘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너무 측은하기도 하고 이미 그동안 이제 들어준 것도 있으니까 일종의 책임감이나 이런 걸 좀 느끼신 거예요. 그래서 카드를 빌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치료를 받고 와라. 일단 목숨을 살려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카드를 쓴 나중에 내역을 보니까 병원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명품을 구입하는데 그 카드가 사용된 거예요. 아이고야. 보니까 원피스를 4벌 샀는데 512만 500원이 나왔고 비슷한 시각에 또 캐리어를 구입하고 23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. 앞서 들으신 남현희 씨의 고모부에게 했던 그런 얘기들, 제가 뭐도 알아봐 드릴 수 있고 3억 정도 하고요. 이 치료제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는 들어보면 남현희 씨 고모부에게 또 사기를 쳤으니까 남현희 씨가 어떻게 보면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다.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. 자,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그 백화점에서 명품 긁은 그 카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피해자이기만 한 건가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. 네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영수증 하단을 보시면요. 그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으로
남별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요.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뭐 5,120포인트, 2,390포인트를 적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는 이 전청조 씨가 당시 같이 쇼핑한 사람이 남현희 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적립자도 남별희라고 표시가 된 걸로 봐서 남현희 씨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.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전청조 씨는 이 남현희 씨랑 스페인 여행 갔다 돌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갚지 않아서 일단 피해자가 이 할부 대금을 다 내야 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전 씨가 이 최근에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을 때도 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. 그런데 전 씨가 평소 불안할 때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습니다. 자, 교수님 이제 이 카드 긁고 포인트는 애인한테 넘겨주고 이거 정말 사랑꾼의 행동인데 말이죠. 글쎄요. 지금 이제 뭐 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전청조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놀래게 하거나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. 고등학교 다닐 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? 그리고 너 누구야?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. 자기 그 친구들을. 근데 그것도 자주 쓰니까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요. 그래서 저거는 일부러 그런 척 하는구나.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사기 피해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뉴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부고를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쫙 뿌립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. 그랬더니 금년 3월에 다시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상속받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게 금년 3월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, 뭐 병에 걸렸다, 나는 뭐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동정의 호소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수법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수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창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 뚜껑을 갖다가 열면 열수록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저는 봅니다. 교수님이 지금 전창조라고 하셨는데 전청조입니다. 예, 전창조도 있었습니다. 전창조는 제가 왜 헷갈리냐 그러면 전청조가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전창조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여기에 또 휘말리네요. 예,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틀린 말씀은 아니셨어. 자, 그런데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. 이게 뭡니까? 광복절 특사를 받았더라고요. 지난해 8월에.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 12월에 당시에는 이 사람들 한 3명, 10명을 통해서 10명에게 3억 원을 가로채서 사기죠. 사기 혐의로 2년 3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이 구속기간까지 합쳐서 보니까 2년 3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2022년 8월 이전에 이미 90% 이상을 복역을 했었고 당시에도 가석방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. 풀려나 있었는데 아예 남은 형기를 면제를 시켜준 거죠. 근데 그럼 지난해 8월이에요. 지난해 8월이었으니까 그렇게 면제받고 바로 또 다른 피해자들 찾아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그렇습니다. 이게 진짜. 자, 그런데 일단 남현희 씨가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. 자, 그런데 남현희 씨가 과거 코치들한테 이 전청조의 재력을 과시하는 또 이런 발언이 담긴 녹취도 지금 공개가 돼서 되게 난처하게 됐어요, 또. 네, 그렇습니다. 이 녹취를 들으면 남현희 씨가 정말로 이제 전청조가 굉장히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뭐 물론 더 주사를 해봐야 알겠죠. 왜냐하면 뭐 또 상황을 알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요. 근데 남현희 씨가 이제 펜싱 코치들을 모읍니다. 전청조가 매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고급 펜싱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코치들을 영입하려고 좀 유능한 코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대표님이 돈이 정말 많아. 뭐 SK나 삼성보다 더 많아. 그 미국에서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. 원래 이런 데 잘 안 나오는데 나랑 너무너무 친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정말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정말 내가 이
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500만 원 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오면은 1,500만 원을 줄 수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코치를 영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SK에서도 이 대표님한테 뭐 도와달라 그런다는 둥 뭐 너무너무 정말 정청조 이렇게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. 글쎄요, 정말로 이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그것도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뭐 제가 굳이 말씀 보태지 않아도 방금 그 말씀 듣고 다들 판단이 서실 거예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